이 시에 대한 감상 아주 많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시에 대한 감상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제 좀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엄마 걱정. 1년에서는 어둡고 차갑게 느껴지던 분위기가 2년에서 반전됐다고 하면 2년에서는 좀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여야 하는데 아니죠.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했잖아요. 틀린 내용. 자, 2번. 비가 오는 날 누구나 느꼈을 법한 쓸쓸함. 쓸쓸함은 나타나요. 하지만 이게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이 된 나가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모습에서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이거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기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3번이 정답. 4번 갈게요. 힘든 시절을 참고 견디면 행복한 날이 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힘든 시절이 나온 건 맞지만 뭐 행복이나 희망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쵸? 네, 5번. 어린 시절 나의 모습은 과도한 학교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얘가 숙제하는 게 뭐 학교 공부가 너무 벅차고 막 그런 거하고 관련이 전혀 없지요. 가난한 형편, 오히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이 시의 구성에 대한 설명. 자, 이번엔 구성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개념책에서 구성에 관한 거 봤죠? 현재, 과거, 현재가 아니다. 과거, 현재다.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쉽게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은 과거, 2년은 현재. 시간의 차이 보이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시라고 할 수 있죠. 1번이 정답. 나머지 왜 틀렸는지만 볼게요. 1년과 2년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 아니지요. 그리고 두 화자가 대화 나누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과거 회상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뭐 실제 있었던 일이냐 상상한 일이냐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같은 내용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과거 어린 시절의 모습, 어른이 된 현재의 화자의 모습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3번 가도 되겠지요. 자, 이 시에 쓰인 비유적 표현을 찾아서 그 의미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비유적 표현 문제 또 나왔죠. 맞아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것들이 문제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면 뭐가 좋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비유적 표현의 의미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해가 시든 지 오래. 엄마를 기다리다 지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자, 해가 시든 지 오래다. 물론 엄마의 힘든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고, 자, 나도 그만큼 지쳤다라는 걸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맞고요. 2번. 찬밥처럼 방에 담겨 빈 방에 홀로 남겨진 화자의 서글픈 모습. 그리고 배추잎 같은 발소리, 엄마의 고단한 삶의 모습. 그쵸? 지친 발소리 타박타박. 네, 4번. 금간창등으로 고요인 빗소리. 쓸쓸하지만 여유가 느껴진다. 쓸쓸한 건 맞지만 여유가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비유적 표현 맞나요? 앞에 있었던 건 다 비유 맞았죠?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것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내 유년의 윗목 비유적 표현이고, 유년을 윗목에 빗대어 표현했으니까 어린 시절에 외롭고 서러웠던 기억 표현하고 있어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이 시에 1년에 그려진 화자의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화자의 상황 문제 또 나왔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죠. 빈집에 혼자 남아 숙제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1년의 화자입니다. 잘 보세요. 빈집에 혼자 남아 숙제하고 있고, 열무팔러 시장에 가신 엄마 기다리고 있고, 엄마가 지치고 힘겨운 상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박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비가 내리자 두려움과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훌쩍입니다. 울고 있었고요. 엄마 발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갈게요. 이 시의 주된 정서와 분위기. 자, 이거 개념책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시의 화자의 정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분위기, 정서를 형성하는 소재를 물었어요. 한번 볼까요? 찬밥, 차가운 분위기. 빈방, 예, 외로운 분위기. 윗목, 차가운 분위기, 차디차니까요. 시든 해 뭔가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다리다 지친 엄마의 이제 고단한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리고 어둡고 무엇보다도요,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 시든 해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건 내 시장입니다. 시장은 이런 기본적인 차갑고 외롭고 어두운 분위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6번 갈게요. 가에 쓰인 심상과 그 표현 효과를 물었습니다. 자, 가에 보면은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쓰인 심상은 뜨겁다.
덥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윗목이라고 했습니다. 뜨겁고 차갑다. 네, 촉각입니다. 그렇다면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죠. 맞아요. 2번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1번에 공감각적 심상 많이 질문할 텐데 공감각적 심상은 이런 거예요. 이제 두 심상이 나오는데 한 종류의 심상이 다른 종류의 심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소리는 청각인데 이 종소리가 푸르다고 표현해요. 푸른 건 눈으로 보는 시각이죠. 청각을 시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 후각, 청각, 시각 전부 다 아니니까 자, 이건 정답을 쉽게 찾을 거고요. 7번 갈게요.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이거 얘기했었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엄마가 안 계시다는 걸 강조해요. 그렇다면 엄마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 강조하고 있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엄마의 심정 아니고요. 엄마의 상황, 시각적 심상, 안 들리는 오히려 청각적 심상이고요. 그리고 운율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식구 반복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고난도 응용 2개 남았습니다. 자, 고난도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 시의 화자를 엄마로 바꿀 때 예상되는 효과. 화자가 엄마가 되면 누구의 심정이 잘 드러날까요? 그렇죠. 엄마의 심정이죠. 그래서 엄마의 모습이 잘 그려질 거고 엄마의 마음이 잘 드러날 거고 역시 엄마의 마음이 표현될 거예요. 4번에 보면 근데 아들의 상황을 더 상세하게 보여준다? 아니죠. 아들의 상황을 보여주려면 아들이 화자가 돼야죠.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 정답이고요. 네, 5번 엄마의 상황이 잘 표현되니까 맞습니다. 자,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자, 마지막 문제 2번입니다. 서술형인데요. 자, 이 시에 대한 수업 내용의 일부예요. 자, A부터 C에 들어갈 말 한 문장으로 쓰래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시의 화자 누군가요? 나예요. 맞아요. 그럼 나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화자의 정서를 묻고 있죠. 우리 계속 반복했어요. 외롭고 무섭고 서글퍼요. 자, 그럼 이 정서 분위기를 통해 드러나는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어둡고 차갑고 쓸쓸해요. 자, 이렇게 분위기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맞아요. 그럼 시인은 왜 엄마를 기다리는 나를 화자로 설정했을까요? 이 화자가 이 화자의 심정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느꼈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운 감정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화자 자신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생생하게 전달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써주시면